4등으로 합격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미정 교수님이 뭐 다 알려주신 부분들이 나왔겠지만 그 교과서에서 제가 너무 잘 봤던 부분이 딱 시험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속을 진짜 너무 감사했었는데.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서울 지역으로 응시해서 합격을 했고요. 저는 전공은 실용음악 보컬을 전공을 했고 교육대학원에서 교직이수를 했습니다. 공부 기간은 총 2년이었고 작년에 이제 최종 탈락을 하고 올해 4등으로 합격을 할 수 있었습니다. 초수 때는 대학원하고 같이 병행을 해서 공부를 했었고 별로 아쉽지 않은 점수로 탈락을 했어요. 그래서 2년 동안 공부하면서 주 2회 정도 레슨을 함께 병행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사실 몰랐던 것 같아요. 사실 초수 때는 진짜 많이 기대를 했었는데 그때 기대하고 떨어지고서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기대하지 말자라는 마음도 좀 컸고, 그리고 이제 딱 합격장을 보기 전에 한 50분부터 너무 슬퍼서 막 울었어요.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에. 그래서 딱 합격장을 보니까 뭔가 충분히 다 울었는지 눈물은 나오진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점차 연수도 좀 끝나가고 하니까 합격했다는 게 좀 실감이 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대학원 다니고 있을 때 이제 선배 선생님이 오셔서 특강을 해주셨어요. 그때 이제 이미정 교수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셨었는데 그 설명이 되게 좀 매력적으로 다가왔었거든요. 이게 설명이 되게 맞고 아니다도 좀 명확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되게 자료가 많잖아요. 저희가 공부해야 될 자료가 많은데 그걸 되게 컴팩트하게 정리해서 주시고, 이런 점들이 저는 잘 공부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미정 교수님 강의를 선택했고, 그리고 저는 그 공부들이 다 너무 좋았어서 재수 때도 이미정 교수님 강의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김남주 교수님 강의는 시창청음이랑 2차 강의를 모두 들었는데 일단 시창청음은 제가 음감이 없는 편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임용의 청음은 너무 다르더라고요. 처음에는 이제 다른 사이트를 이용해서 청음 공부를 했었는데 그 사이트가 뭔가 서울의 청음을 준비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김남주 교수님 강의를 신청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공부해야 하는 단계를 너무 잘 설정해 주신 것 같았고, 그걸 따라가다 보니까 그 어려운 리듬들을 그래도 시험을 잘 봤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단계로 뭔가 실력을 끌어올릴 수 있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실현은 뭐 말할 것도 없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재수 때는 이제 마지막 그 모의고사 반만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질문을 좀 많이 남겼었고, 그렇게 질문 남길 때마다 답변이 항상 너무 빠르게 와서 좋았던 것 같아요. 항상 직접 다 남겨주시고, 만약에 제 개념이 되게 흔들렸던 경우에는 교수님이 항상 뭔가 자료도 첨부해 주시고 악보도 직접 첨부해 주시고 이렇게 너무 설명을 그 카페 안에서도 잘 해주셨기 때문에 항상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교육학은 1, 2월 강의 기본 반 강의를 듣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 반 강의 2개만 들었는데 양이 너무 많으니까 강의를 계속 들으면서 뭔가 버거움을 느끼는 것보다 그냥 제가 계속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강의를 들었고요. 혼자 계속 회독하면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해한 다음에 암기를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 반 수강하면서 문제를 풀고 이제 뭐 추가적으로 자료가 나오거나 아니면 제가 뭐 모르는 게 있으면은 그냥 저는 단권화라고 하죠. 그 서브노트 같은 걸 만들지 않고 그냥 다 교재에 다 붙였어요. 그래서 그냥 이거 하나만 보자라는 느낌으로 만들었고, 서브노트를 만들지 않은 거는 제가 이걸 만들면서 시간이 많이 들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얘만 보게 되면은 이 교재에 있는 내용을 분명히 어느 하나는 놓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 그냥 여기다 다 붙였어요. 그래서 나중에 책이 막 이렇게 좀 두꺼워졌었는데 그래도 시험 마지막 전까지도 그냥 계속 그것만 보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혼자서 공부하고 스터디는 그냥 전화 스터디를 해서 주 1회로 같이
어떤 영역을 하자 이렇게 같이 계획을 짜서 그냥 전화하는 것까지만 스터디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좀 교육학에도 주요 영역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안 보는 뭐 철학이라든지 뭐 생활지도 그쪽 영역이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안 보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 전 또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한 10월까지는 계속 다 보려고, 가볍게라도 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전공은 초수 때는 이제 임희정 교수님 강의를 다 들었어요. 풀 커리를 다 들었고, 재수 때는 모의고사 반만 수강을 했는데 1, 2월에는 이제 탈락하고 진짜 충분히 쉬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가 일단 손에 잡히지 않기도 했고 쉬어야지 다시 그 긴 시간에 달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하루에 진짜 한 20시간 누워있기도 하고 진짜 푹 쉬었던 것 같습니다. 3월부터 6월까지는 문제 스터디를 했는데 제가 초수 때 했던 스터디였어가지고 이게 저한테 되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이거는 이제 스터디 선생님을 구해가지고 같이 했고요. 10문제, 10문제 이렇게 나눠서 총 20문제였는데 제가 같이 구한 스터디 선생님이 임희정 교수님의 강의를 듣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강의를 안 듣다 보니까 혼자서 공부하면 뭔가 처질 것 같은 거예요. 제가 계획을 세워도. 그래서 이 선생님이 임희정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니까 이거 학원 홈페이지에 그 커리큘럼이 올라오잖아요. 어떻게 순서대로 하실 건지.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거에 따라서 그 양을 같이 하고자 했고, 그래서 10문제는 서양음악사, 음악교육론, 그 다음에 국악에 그 선생님이 나가신 진도에 맞춰서 그 부분을 이제 문제를 내자라고 했고, 그 다음에 나머지 10문제는 서양악기, 국악기, 교육악, 교육과정, 악전 해서 저희가 좀 소홀할 수 있는 부분을 계속 꾸준히 다루자라고 해서 총 20문제를 내는 스터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낼 때 되게 도움이 됐던 게 만약에 10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우리가 문제를 내자라고 한다면은 저는 1페이지부터 10페이지를 하고 이 선생님은 이제 11페이지부터 20페이지를 문제를 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제가 맡은 부분을 문제를 내야 되니까 엄청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되고 또 그거에 대한 뭔가 모범 답안을 만들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모범 답안이 틀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막 개론서도 엄청 찾고 막 인터넷에서 엄청 검색도 하고 하면서 그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스터디를 하면서 제가 이 선생님의 문제를 풀 때는 이 부분을 공부를 하기는 했지만 막 이 앞 챕터만큼 엄청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놓친 부분들을 확인할 수도 있는 기회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선생님이 찾아주신 그런 모범 답안들을 제가 또 보면서 공부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깊게 공부를 할 수 있었던 스터디 같습니다. 아까 스터디 했던 것처럼 악전 이런 것도 이제 다 놓치지 말자, 계속 보면서 외우자. 왜냐면 한순간도 안 보면 잊어버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1, 2월 달에 쉬었는데 그 쉬는 동안에 저는 사실 제 머리에 좀 남아있을 줄 알았거든요. 그 공부한 내용들이. 근데 진짜 다 날아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계속 봐서 외워버리자라는 생각으로 그 모든 항목들을 다 나눠서 4달치 계획을 짰어요. 그래서 그걸 따라서 이 스터디랑 병행하면서 같이 공부를 계속할 수 있도록 했고, 저는 하루에 시간별 아니면 하루에 이거를 꼭 하자 이렇게 계획을 세우시는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제가 뭔가 오늘 이거 빨리 다 해야 되는데 이 시간 안에 이걸 다 봐야 되는데 이 생각이 드니까 제가 공부를 다 못했더라도 2시간 안에 끝내야 돼 라는 생각이 들면 그냥 휙휙휙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주별 계획을 짜서 한 주 안에 그냥 이것만 끝내면 돼 해서 더 빨리 끝내는 주도 있었고 더 빨리 끝내는 주의 시간을 조금 더 보태서 그 주별 계획을 좀 보충하는 식으로 주별 계획을 세웠습니다. 제가 초수 때 뭔가 되게 시간이 없었지만 1차를 그래도 붙을 수 있었던 이유가 이해를 충분히 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초수 때 이제 강의를 들을 때 제가 이제 2배속으로 강의를 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들을 때는 막 필기도 열심히 하면서 막 이렇게 들었는데 그렇게 들으니까 이 1시간짜리 강의 내용도 제 머릿속에 잘 들어오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2배속으로 들을 때는 그냥 들었어요. 필기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 교수님의 말을 온전히 들을 수 있는 시간으로 처음에 2배속을 듣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들을 때는 멈춰가면서 꼼꼼히 필기하면서 그렇게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2배속으로 들으면 제가 딱 한 배수를 들은 게 되잖아요. 그럼 조금 이제 남는 그 시간은 그 모르는 부분을 다시 이렇게 반복하면서 들을 수 있는 시간으로 활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강의를 제가 들은 날로 설정하는 그 날의 저녁 시간에는 반드시 그날 강의를 복습하려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 뭔가 그 부분이 이해가 되니까 그 지식이 뭔가 쌓여서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교과서 강의가 이제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것을 많이 들었는데 이 3월, 6월 안에 듣는 게 가장 마음이 편한 것 같아요. 가장 시간이 많다고 느껴져서 이때 교과서 강의를 들었고 이때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그 자료를 다 교재에 다 붙여버렸어요. 그래서 따로 체크를 해놓고 아 이거 중요했지 언젠가 봐야지 하면 이걸 찾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다 그 관련된 자료는 교과서 그 교재에 다 붙여놓으려고 했고 문제 푸는 게 너무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24년도 시험 때 딱 그 교과서에서 제가 너무 잘 봤던 부분이 딱 시험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속을 진짜 너무 감사했었는데 이 교과서에서 문제가 확실히 많이 나오다 보니까 교과서 강의를 꼭 많이 보시는 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7월하고 9월에는 문제 스터디를 계속 똑같이 해나갔고요. 악곡 스터디를 추가를 했어요. 악곡을 이제 혼자 봐왔었는데 이때부터는 밴드를 만들어서 저는 뭐 서양 음악의 악곡을 문제를 만들고 이 선생님은 뭐 국악의 악곡을 만들고 해서 아예 파트를 나눴고요. 그래서 문제를 내면은 그냥 악곡만 이제 제가 한 5개를 뽑아서 올리면 거기다 이제 아는 정보를 다 적는 거예요. 뭐 이 곡의 제목은 뭐고 뭐 어떤 언제 뭐 어느 시대의 음악이고 뭐 이런 거를 다 적고 하면은 이제 그 선생님도 이제 모범 답안을 또 만들어 주셨을 거잖아요. 그럼 그 정보를 또 합쳐서 제가 빠뜨린 부분을 체크하고 이렇게 했는데 초수 때 이제 제가 악곡이 너무 중요하니까 악곡만 그냥 이렇게 외워야지 했는데 사실 그렇게 하니까 남는 게 없더라고요. 뭐 이 노래가 어떤 멜로디를 가지고 있는 곡인지도 모르고 그냥 악보만 외우는 거니까 그리고 또 이 곡을 보고서 어떤 곡인지 이 곡에 대한 정보를 사실 제가 알아야 문제를 푸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스터디를 하니까 그 악곡에 대한 정보를 이제 인출해 나갈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10월, 11월은 제가 직강반을 이제 수강을 했는데 초수 때 제가 인강으로 들었었어요. 그래서 혼자 집에서 푸니까 그 답안지 작성하는 게 사실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그냥 대충 작성하고 막 패드에 그냥 풀 때도 있었고 대충 풀고 답 그냥 확인해버리고 막 이렇게 하니까 답을 쓰는 연습을 제가 제대로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직강에 나가서 이번에는 그 시험 보는 그 현장의 분위기도 조금 많이 연습을 하고 답 쓰는 연습도 하자라는 생각으로 직강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번에 직강에서 문제를 풀 때 답을 밀려쓰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밀려쓰니까 뭔가 되게 여유 있다고 느꼈던 그 1시간 반이 너무 촉박하더라고요. 그 답을 다 쓰려고 하니까. 그래서 아 이거는 내가 진짜 이 직강에서만 해볼 수 있는 경험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되게 실수도 많이 했어요. 이 직강 현장에서 해보니까. 그래서 직강 만약에 나오실 수 있는 여건이 되시는 선생님들이라면 직강에서 그런 경험을 많이 해보시는 게 현장에서 되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올해는 진짜 시험이 너무너무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제가 직강에서 그런 연습을 충분히 하지 못했더라면 그 문제들을 다 쓸 수 있었을까? 끝까지?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때부터는 제가 일 계획을 세웠던 것 같아요. 하루에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체크하면서 공부를 해나갔고 이때는 이제 다시 기출도 풀어나갔습니다. 그래서 꼭 제출제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기출을 꼭 받고 그러면서 교재에도 어떤 부분이 기출이었는지 이렇게 체크를 계속 했었는데 이거를 체크를 해놓으니까 제가 다시 회독을 할 때도 아 이게 진짜 중요한 부분이었지 라면서 한 번 더 되새길 수 있는 그게 됐던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교육과정은 진짜 미리미리 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저는 3월부터 9월까지는 이제 뭐 강론이랑 총론을 그냥 계속 읽었어요. 뭐 이게 읽는다고 해서 내 머릿속에 다 들어오진 않겠지만 그래도 이게 익숙해야 나중에 외울 때 편하다라는 생각 때문에 계속 읽었고
이때 제가 다른 거를 이해하기도 너무 벅찬데 3월부터 교육과정을 외워놓으면 너무 힘들기도 하고 나중에 잊어버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진짜 세부적으로 암기하는 거는 10월부터 하자라는 생각으로 했고, 초수 때 이제 실기를 보고 나서 사실 나름 되게 잘 봤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너무 처참한 거예요, 점수가. 근데 이제 재수 때는 오히려 좀 뭔가 아쉽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는데 생각보다 점수가 되게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사실 더 체계적으로 올해 실기를 준비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성악은 되게 여러 선생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여러 선생님을 만났던 이유는 잘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계속 바꿨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그 선생님이 뭐 잘 가르치셔서 못 가르치셔서의 문제가 아니라 단순히 진짜 저랑 잘 맞는지 제가 잘 이해할 수 있는지의 문제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이 시간에 들여서 그리고 이동 시간도 굉장히 많이 드는데 또 실력까지 늘지 않으니까 이게 너무 부담감도 큰 거예요. 그래서 올해 만났던 선생님이 저는 너무 좋고 저랑 너무 잘 맞았던 선생님인데 그러니까 확실히 상대적으로 실력도 조금 빨리 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에 늘지 않는다라고 하시면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다른 선생님을 만나보는 것도 방법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든요. 늘지를 않으니까 그렇게 많은 선생님을 만나봐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피아노는 올해 임용닷컴 학원에서 수강을 했는데 진짜 유니스 쌤께 너무 감사를 드려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실용음악을 전공했기 때문에 가요나 팝을 주로 반주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가곡이라든지 뭔가 그런 정반주의 스타일을 연주하는 것이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유니스 쌤도 저를 이렇게 딱 처음 보셨을 때 꼭 기계처럼 이렇게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그만큼 너무 어렵고 손이 막 딱딱해지고 너무 긴장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 스타일 봐주시고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고 이제 레슨 방향을 저한테 너무 잘 맞게 세워주셨고 그래서 그 다음에 너무너무 많이 편해졌어요. 피아노도 정말 재밌게 연습할 수 있었고 특히 서울은 코드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코드를 다 이제 그런 진행을 외워야 되는데 그런 외우는 진행도 너무 잘 편하게 알려주셔가지고 정말 재밌게 연습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5월부터 피아노 레슨을 받았었는데 일찍 받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일주일마다 이제 레슨을 받잖아요. 그래서 그 레슨을 받고 다음 레슨을 받기 전까지 선생님이 녹음을 할 수 있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 선생님이 뭔가 알려주시는 부분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연습할 수 있도록 꼭 2번은 연습을 해서 레슨에 갔었습니다. 그렇게 유니쌤과 같이 가서 잘 준비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서울을 준비하시거나 아니면 코드가 없는 지역을 준비하시는 선생님들은 꼭 1차 전에 미리미리 외워두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국악은 정말 재밌었어요. 그래서 다 어렵지 않게 연습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곡마다 이제 지켜야 하는 특징이 다르고 또 같은 곡이어도 가사가 다른 것들이 특히 많더라고요, 민요에. 그래서 이걸 다 볼 수 있도록 이것도 최대한 많이 돌릴 수 있도록 연습을 해나갔습니다. 그다음에 초수 때 시험 한 2, 3일 전에 너무너무 소리가 다 잘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신나게 연습을 했어요. 그러니까 당일 목이 가더라고요. 너무너무 많이 후회를 해서 재수 때는 한 3주 전부터 최대한 목을 아꼈고 레슨 날에만 노래를 열심히 불렀어요. 그래서 주 한두 번? 그리고 그것도 한 1시간 내외로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나머지는 목을 정말 많이 아꼈고 그래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상반기나 12월에 연습을 많이 하시고 1월 달에는 꼭 컨디션 잘 조절하셔서 시험 때 최상의 컨디션을 보여주실 수 있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업 시간은 저는 어려웠던 게 이제 지도안을 쓰는 게 되게 어려웠어요. 그 어떤 조건을 지켜야 되고 그 조건을 지켜서 지도안을 깔끔하게 쓰는 게 어렵다고 느껴져서
매일매일 하나의 지도안을 꼭 쓸 수 있도록 연습을 했습니다. 12월부터 계속 연습을 했고요. 그 쓴 지도안을 가지고 하루에 꼭 영상을 하나씩 찍어보자 라는 생각으로 연습을 했습니다. 영상은 그 지도안을 쓰고 이틀은 같은 지도안으로 영상을 찍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이날 쓴 지도안을 찍고 이날 쓴 지도안을 찍고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아쉬운 부분은 알겠는데 그걸 개선해 볼 기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날은 그 같은 지도안의 개선점까지 이제 보완해서 찍어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갔고, 이번에 이제 같이 스터디하는 선생님과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진행을 했습니다. 저는 스터디는 짝 스터디를 했었는데, 이거는 사실 선생님들마다 다 스타일이 다르실 것 같은데 저는 약간 시간을 좀 줄이는 게 좋더라고요. 스터디에 들이는 시간을 다른 것도 준비할 게 많다 보니까. 그래서 짝 스터디를 하면은 이 선생님이 수업 실현을 하는 시간, 그 다음에 제가 수업 실현하는 시간만 들이면 되니까 오히려 그 시간 동안 제가 뭐 실현 2번씩 해볼 수 있다던가 그런 장점이 있을 것 같고, 뭐 만약에 많은 선생님들과 스터디를 하신다면은 되게 다양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는 또 장점이 또 다르게 있을 것 같습니다. 김남주 선생님이 김남주 교수님이 강조해 주시는 것들을 좀 많이 생각하려고 노력했어요. 이게 내가 이 조건에 있는 것만 너무 몰두해 있지는 않는지, 이게 음악 수업이 맞는지, 그러니까 음악이 계속 흐르고 있는 수업이 될 수 있는지를 많이 생각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고, 저희가 전기 1, 2, 3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게 꼭 마치 단편적인 수업 같은 느낌이 되게 많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흐름처럼 좀 연결되게끔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면서 연습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같이 스터디를 했던 선생님이 저랑 다른 지역이셔서 굉장히 멀었어요, 사시는 곳이.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대면 스터디를 했고, 나머지는 영상을 찍어서 올리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줌 같은 걸로 이제 틀어서 실시간으로 비대면 스터디를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브노트를 만들지 않고 이제 교재에 계속 모든 자료를 다 붙이면서 공부를 했는데, 그게 저희 팁인 것 같습니다. 나중에 되면 교재가 너무 두꺼워지기는 하는데 그렇게 되니까 놓치는 부분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뭔가 뭘 많이 듣고 뭘 많이 계속 받아들이는 것보다 그냥 내가 이거를 정확히 이해했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강의를 계속 듣는 것보다 이 강의를 계속 듣고 나서 내가 이걸 뭔가 내 말로 말할 수 있는지, 아니면은 뭐 한 줄이라도 작성을 내 생각처럼 쓸 수 있는지, 그렇게 한 번씩 확인해 보는 시간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처음부터 뭔가 암기하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선생님마다 다 다르겠지만 저는 이제 전공 특성상 뭔가 서양 음악이라든지 국악이라든지 뭔가 하나도 익숙한 게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해하는데 정말 시간을 많이 쏟았고, 내가 뭔가 이게 이해가 됐다라고 생각을 한 다음에 암기를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저도 무작정 암기를 하려고 많이 했었는데 이해가 안 가니까 외워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꼭 이해가 된 다음에 암기를 시작하셔도 늦지 않겠다. 왜냐면 이해가 됐다는 건 이미 선생님 머릿속에 충분히 있다는 얘기 되니까 암기는 그 다음에 하는 게 훨씬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는 방법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휴식 시간에 꼭 갖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저는 9월까지는 주 1회는 꼭 하루를 쉬었고요. 그 다음에 너무 힘들다 그런 마음이 찾아올 때는 1박 2일 정도 여행을 갔다 오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약간 뒤처지는 느낌도 들고, 사실 저도 놀아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는데, 그 휴식이 없이 이제 한번 건너뛰고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은 너무 힘들더라고요.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그래서 정말 충분히 휴식이 있어야지 공부에 정말 집중해서 달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지 않고 꼭 잘 휴식을 챙기시면서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운동하기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제 재수를 시작하면서 꼭 운동을 해야지를 결심을 했는데 잘 지키지를 못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 좀 허리도 되게 많이 아프고 공부를 하는 중간중간에도 이제 계속 자세가 이렇게 앞으로 쏠리다 보니까 두통이 너무 심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두통이 심하니까 막 하루를 진짜 날려버리는 경우도 많았고 그래서 정말 후회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급하시더라도 꼭 운동하시면서 건강한 몸으로 공부를 하시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는 제가 한 게 사실 일병행이라고는 저는 생각을 안 하지만 어느 정도의 일을 같이 병행하시면서 하실 수 있다면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아까 주 2회 정도 이제 레슨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공부하는 그 공간에서 벗어나서 뭔가 사회생활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뭔가 위로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공부를 하면서 뭔가 아 너무 힘들다, 뭔가 나도 사회생활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었는데 그런 것들을 많이 떨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 학생들하고 소통하면서 내가 왜 이 공부를 하고 있지?에 대한 마음을 다시 좀 더 되새길 수 있었던 시간인 것 같기도 하고요. 이 공간에 벗어날 수 있는 뭔가 합리적인 시간이 마련된 것 같아서 저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공부에만 몰입하다 보면은 되게 안 좋은 생각도 많이 들고 뭔가 우울해지기도 하고 그런 시간이 있는데 이렇게 내가 일을 하고 다른 사람들과 만나는 시간이 주기적으로 있다는 게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임용은 혼자 하는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하지 않으면 뭐 어떤 일이든 그렇겠지만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타인과 비교하다 보면은 되게 자책도 많이 되고 마음도 힘들어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끝이 있는 싸움이니까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원하는 바를 이루실 수 있는 그 결과를 가지시기를 기원합니다.